1951년 7월 25일 키무라와 그의 동료 유도가들은 유도 사절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도착합니다. 홀로 일본 유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던 오노 야스이치는 키무라와 일행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곧바로 당시 일본인 이민자 17만 명이 거주하고 있던 상파울로로 이동하게 되는데 유도 사절단을 환대하는 교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놀라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요.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이 이겼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키무라 씨도 야마구치 씨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난처해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든 누군가가 화내는 거예요. 일본은 지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이들의 어긋난 애국심은 키무라 일행에겐 큰 돈을 벌 기회였습니다. 키무라 일행이 어딜 가든 일본인으로 가득 찼고 그들이 프로레슬링 시합을 하게 되자 당시 브라질 격투기 흥행 기록마저 갈아치워버립니다. 시합은 각본이 있는 프로레슬링이었지만 일본인이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던 일본 이민자들에겐 매 시합이 진실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교민들에게 받게 되는 환대와 영웅 대접, 프로레슬링으로 적당히 땀만 흘리고 내려오면 받게 되는 고액의 파이트머니, 키무라에게 과거의 지옥같은 유도선수 생활에 비하면 이곳의 나날은 매일매일 놀고 여행하며 돈을 버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벤트를 주관하던 상파울로 신문사 또한 교민들을 계몽시키겠다는 본래의 의도는 잊어버린 채 프로레슬링 흥행을 통해 번 돈으로 빌딩까지 세워버립니다. 브라질에서 키무라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습니다. 키무라는 프로레슬링 시합이 없는 날엔 각지를 돌며 유도 시범을 보였고 유도 도장의 간판 글씨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현재 돈으로 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단증을 팔았고 편에게 글을 써 팔기도 하였습니다. 술과 폭식, 그리고 여자, 방탕한 생활에 체중은 93kg까지 불었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최고 몸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곧 마냥 놀고 먹을 수만은 없게 되는데 키무라가 브라질에 도착한 뒤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도전한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마에다 미치오에게 유도를 배운 카를로스 그레이시의 동생이자 형 카를로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그레이시 주짓수를 이끌고 있던 엘리오 그레이시였습니다. 키무라의 시합을 보고 매치기가 실전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눈에는 키무라의 무시무시한 타치와자가 새겨져 있다. 매치기 한 방으로 대전 상대를 실신시킨 건 충격적이었다. 브라질 신문은 키무라를 세계 주짓수 챔피언이라 칭하며 키무라 일행의 말로 진짜 블랙벨트다, 그레이시 형제는 가짜 블랙벨트다 라는 기사를 냈기에 엘리오는 이에 대한 답으로 도전한 것이었는데 일본인 교민들은 그간 자국의 무도가들이 엘리오 그레이시에게 패배한 것을 수없이 봐왔기에 엘리오를 이겨줄 일본인이 등장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싸워온 일본 유도가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단지 상대가 정해지면 싸우고 계속 이겨나갔다. 어느새 일본 유도가들에게 눈엣 가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체중 무제한의 유도 시합을 해온 키무라에게 자신보다 30kg이나 가벼운 호리호리한 엘리오와 싸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전할 용기를 가져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건 안 돼. 나와 싸우기엔 당신의 몸은 너무 작다. 키무라는 20세에 5단에 승단한 강도관의 유도 유망주 카토 유키오에게 이기면 싸워주겠다고 말했고 소식을 들은 오노 야스이치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승자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고전 유도대 그레이시 주짓수의 후반전이 막을 올립니다. 1951년 9월 6일 리오데자네이루 엘리오 그레이시 대 카토 유키오, 주지사, 시장 대리, 미국 대사 등이 채워진 VIP석에 추정 관객 1만 명 이상, 10분 3라운드의 서브미션 온리 시합. 허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눈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카토는 엘리오의 그라운드를 너무나 경계해 엘리오를 넘어뜨리고도 엘리오가 바지를 잡으면 자꾸만 정예로 도망갔고 엘리오는 시합 일주일 전 훈련 중 사고로 갈비뼈가 2대 부러진 상태였기에 끝내 카토를 제압하지 못해 승부는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카토는 한순간에 귀빈에서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오가 지는 모습을 고대하던 일본인 교민들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고 키무라 일행은 강도관의 룰 변경으로 인해 어린 카토는 내화자, 누운 기술을 공부할 수가 없었다 라고 변명했지만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찬 교민들은 각종 매스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제로 재시합을 추진하기 시작해 그렇게 3주 뒤 9월 29일 일본인 이민자촌이 있는 상파울루에서 2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2차전의 시합장은 이전처럼 카토가 장외로 도망갈 수 없는 사각의 링. 카토는 이전과 달리 스탠딩에서 적극적으로 매치기를 시도했고 소매들어 허리채기에서 허리 후리기로 전환해 엘리오를 넘어뜨리자 엘리오는 그대로 오픈가드에서
크로스초크 그립을 완성합니다. 카토도 위에서 십자조르기로 반격하려 했지만 카토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기절합니다. 초크에는 터프가이가 없다. 암락의 상대는 버틸 수 있고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초크의 상대는 그저 의식을 잃고 잠에 빠져든다. 카토가 기절한 것을 눈치챈 건 심판이 아닌 엘리오 그리고 키무라였습니다. 키무라는 타올을 던졌고 그제서야 레프리가 스톱시키며 시합은 마무리됩니다. 카토가 엘리오에게 완전히 패배하자 일본인 교민들의 광기는 한층 거세졌습니다. 키무라 일행이 묵는 호텔에는 매일 1000명 이상의 일본인이 다녀가 울며 통곡했고 카토는 사실 돈벌이를 위한 위장 일본인이다. 카토의 사형, 화형을 거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두려웠던 체험이었다. 엘리오는 곧바로 매스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 발리투도계의 군림해온 관록을 보여줍니다. 오노에게는 내 제자와 싸우게 하겠다. 칼슨이나 헤메테리오나 오노가 마음에 드는 쪽을 골라주면 돼. 키무라 7단은 그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걸면 싸워주겠다. 엘리오는 그렇게 한순간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키무라는 더 이상 엘리오와의 시합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교민들의 분노로 인해 그의 프로레슬링 시합은 흥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흥행을 주관하는 상파울로 신문사는 키무라의 동료 야마구치에게 엘리오와 싸워줄 것을 부탁하지만 120kg이나 되는 야마구치도 엘리오와 싸우는 것에 겁을 먹었고 결국 그가 일어납니다. 좋아, 내가 도전을 받도록 하지. 대신에 너는 이제부터 일주일간 금녀다. 시합 3일 전 지역신문에 키무라는 일본인이 아니다. 캄보디아인이다. 위장 일본인과는 시합이 안 된다. 라고 크게 나 있었다. 난 놀랐다. 과연 일본인과 캄보디아인은 닮았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묘한 소문으로 시합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 나는 즉시 일본 대사관의 여권을 가지고 가 일본인이라는 증명을 받았다. 이렇게 시합은 예정대로 열리게 되었다. 키무라는 언론에 자신의 주특기인 밧다리 후리기를 쓰지 않겠다. 만약 엘리오가 이 시합에서 3분간 나에게 저항할 수 있다면 그를 승자로서 인정해도 좋다 라고 선언하며 엘리오를 도발했고 엘리오는 이에 이렇게 답합니다. 상파울로에서 시범시합 하는 걸 봤는데 일본인 챔피언은 굉장한 타치와자를 보였다. 키무라는 위험하니까 나에게 그 타치와자를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신사적인 배려에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그 정도의 타치와자라면 나라도 낙법은 칠 수 있다. 키무라는 간단하게 나에게 이긴다고 했다고 한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 단 만약 나에게 이길 수 있다면 우리 브라질 땅에서 행해지는 주짓수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라운드로 결정지어주길 바란다. 다른 싸움법으로 온다면 예상외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충고해두겠다. 나에게 질 가능성은 없다고 키무라가 말했다고 하던데 나는 그 발언에 놀라지 않아. 그는 보통 아닌 완력에 나보다 체중이 30kg 무겁고 뭐니 해도 15년간 왕자로서 군림했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 키무라는 내가 카토를 끊는 기술을 튕겨낼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 단 어찌되었든 얘기하고 싶은 건 나를 얕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키무라가 만약 빈틈을 보인다면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건 키무라도 유술가로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카토처럼 나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게 나의 최후의 시합이 된다.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이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최후의 도전이다. 아버지는 키무라와 실제로 싸울 마음은 없었고 좀 더 테크니컬하고 스무스한 싸움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키무라가 내 아버지보다 강하고 무겁고 젊더라도 아버지는 특별한 테크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951년 10월 23일 시합장은 브라질 월드컵이 열렸고 훗날에 리우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스타디움 VIP석에는 브라질 대통령이 착석했고 키무라는 엘리오와 함께 다시 한번 브라질 격투기 흥행 최고 기록을 갱신합니다. 거대한 회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아마 4만 명은 됐을 것 같다. 키무라가 시합장 대기실에 들어서자 그레이시 쪽에서 준비한 관짝이 들어서 있었고 키무라는 그저 웃었습니다. 고전 유도 대 주짓수. 그렇게 격투기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두 사람의 시합이 시작됩니다.